네, 추운 겨울 끝을 지나 햇살이 유난히 따스한 6월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6월의 바람은 어느덧 초여름의 향기를 품고 이렇게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살랑이는 여름바람이 건네는 위로처럼 음악 한 곡, 이야기 한 줄이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로 6월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6월의 햇살이 가장 눈부신 시간. 호석진의 12 o'clock입니다.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또 몇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You know it all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건지 비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네, 안녕하세요. 호석진의 12 o'clock에서 석진을 담당하는 찐디입니다. 네, 저는 호석진의 호석을 담당하고 있는 홉디입니다. 저희가 12주년 페스타에서 라디오로 이렇게 아미에게 찾아와 봤는데요. 홉디씨 저희가 이름에 석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호석진으로 쓰게 됐는데요. 어떻게 라디오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석이 또 두 개가 들어간다는 건 또 이 운명적인 데스티니 아닙니까? 아, 데스티니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호석진. 생각해본 게 있는데 네. 호석진에 이제 그 호석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호석 씨가 리더를 맡아줘야. 형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입니다. 아니. 호석진, 석진이 리더를 해야지 맞지 않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페스타 때 라디오 콘텐츠를 정말 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렇게 둘이서 사실 진행한 적은 좀 처음인데. 처음이죠. 찐디는 저와 함께 라디오를 하는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데뷔한 지 13년이나 된 제이홉 씨와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고 정말 우리 호비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그 예능을 오래 한 사람의 그게 있지 않아요, 또? 저 예능 오래 안 했어요. 그냥 이번에 나온 예능이 잘 된 거일 뿐이지 그래요? 예능을 오래 하진 않았어요. 저 오늘 잘 끌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벌써 네네. 12주년입니다. 12주년이나 믿겨지십니까? 됐어요. 안 믿겨져요, 저는. 진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네. 12주년이라니까 빠르죠. 이거 감회가 참 새롭네요. 네. 대한민국 그런 말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쵸. 생각해봐요. 10년 전에 형 핸드폰 뭐 썼어요? 10년 전에도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은데 갤럭시 2? 자, 그만큼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조차도 그쵸. 10년이면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진짜 많이 많았어요. 예. 지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도 12주년을 함께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주년에 맞춰서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죠. 맞습니다. 늘 아미와 함께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페스타에 맞춰서 아미에게 궁금한 부분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바로 방탄소년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에 대하여라는 코너예요. 또 12주년이잖아요. 12가지 12가지 12 뭐 어떻게 12 좀 털고 싶어요? 12가지 이유에 대하여라는 코너이고요. 네네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미리 12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받아보았는데요. 네네. 무려 12시간 동안 9만 개의 답변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아미들이 보내준 답변을 저희가 한번 몇 개 뽑아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12개 문답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읽어주세요. 아미로서 방탄소년단을 소개를 할 때 추천하는 타이틀곡은? 찐디 어떻게 대답하고 싶나요? 저는 다이너마이트를 그래도 다이너마이트.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저희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뭔가를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아는 노래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전 다이너마이트를 뽑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홉디는 어때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방탄소년단의 좀 색깔이 묻어나고 그죠. 뭐 다이너마이트가 안 묻어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색이 조금 담겨져 있으면서 네. 그래도 사람들이 알 법한 노래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이돌? 아이돌. 네, 아이돌이랑 곡이 그래도 좀 BTS를 좀 너무 오래되지 않는 선에서 네. 좀 최근스럽게 잘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돌 너무 좋죠. 네. 저는 아이돌 하면은 네. 저 연습실에서 네. 풀곡으로 처음 추고 네. 기절했죠. 다들 기절해서 3분 동안 못 일어났던 그러니까. 그 장면밖에 안 떠올라요. 그 심지어 안무 바꿨잖아.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꿨잖아요. 힘들어. 이거 못한다. 바꾼 것도 힘들었는데 주저앉았죠. 네, 네.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정말 모든 곡들이 다 명곡이고 네. 너무 좋은 곡들이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로만 표현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사실 저희만 해도 답이 서로 이렇게 다른데 우리 아미 분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그러면 읽어보시죠. 네네네. 바로 처음 걸로 아이돌이 나왔어요. 이 아이돌은 홉디가 그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이돌.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넘치고 한국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사운드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도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특히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라는 가사처럼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전달돼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BTS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에요. 맞죠? 한국적이면서 저희가 또 한국 맞습니다.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아이돌인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또 노래도 되게 경쾌하고 맞죠, 뭔가 퍼포먼스도 완전 BTS스럽고 이래가지고 딱 뭔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복 입고 무대도 많이 했었고 뭐 네. 얼쑤 좋다 그렇죠. 뭐 이런 예, 예. 가사도 들어있고 그쵸.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자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Run. 그 시절 아련하고도 찬란했던 청춘의 방탄을 너무너무 잘 녹여내서 되게 단순한 내용이네요. 화양연화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그쵸. 많으셔요. 그쵸. I Need You Run 이 네. 계보를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가 뭔가 좀
굉장히 좀 청춘스러웠죠. 아련아련했죠. 아련아련하고 예, 예. 청춘스러웠어요. 예, 뭔가 맞습니다. 사람의 그 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건들 수 있는 그런 앨범과 컨셉 맞아요. 부분이 아니었나. 시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진영이 추천한 것도 있네요.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백 최초 1위 곡이라서 사실 다 따서 다이너마이트가 제일 유명. 그 맞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만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 다이너마이트로 BTS를 아시는 맞아요. 분들이 꽤 많죠. BTS 하면 다이너마이트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쵸, 꽤 그쵸. 많기 때문에 예, 예. 좀 봄날도 있는데 예.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 들어도 좋으면서 대중들에게 이지 리스닝 곡으로 첫 소개하기 좋은 곡. 그쵸.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신 곡이고 오랫동안 계속 기억해 주시는 음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뭐 마지막 딱 하나씩만 더 읽어보자면은 네. 노모 드림도 있네요. 노모 드림. 전 이거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소년들이 예술 세계에서 자신들의 빛나는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데뷔곡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노래를 좀 추천을 하지 않나. 사실 추천을 안 하면 모르니까요. 맞죠. 그것도 맞아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온 얘기하겠습니다. 또. 아미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덕션 퀄리티는 정말 훌륭하고 랩도 멋지고 보컬은 말할 것도 없이 놀라워요. 무대 퍼포먼스도 굉장히 강렬해서 꼭 추천하고 싶은 곡이에요. 네네. 사실 온이 흔히 말해서 빡세다라고 하죠. 그렇죠. 빡센 안무의 마지막 그렇죠. 타이틀곡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심지어 막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치. 뭐 한 번 더 할 때 되지 않았나요? 뭐 하고 싶어요? 아니요.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좀 같이 해보고. 아니, 그냥 말만 했어요. 말만 이미지 좀 좋아지라고. 뭐 한번 SNS 같이 찍어서 올릴까? 아니 괜찮아요. 여튼 이 곡이 사실 또 코로나가 맞죠,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가 터지기 전 그거라서 타이틀이었어서 맞아요. 투어를 그래서 못한 맞아요. 곡이에요. 네,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무대이기도 한데 네. 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뭐 거의 모든 타이틀곡이 답변을 와서 곡 하나만 뽑기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많은 이유가 있으니까. 모든 곡들이 사실 명곡이기 때문에 어느 곡을 추천을 해도 정말 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실시간 문자가 도착했대요. 실시간 문자도 오나요? 진 제이홉은 바보다가 닉네임인데요. 아미만을 사랑하는 바본가? 맞네. 아미만을 사랑하는 바보네. 진 제이홉은 바보다님께서 봄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겨울이나 봄으로 돌아갑니다. 들으면 압니다. 개띵곡임. 개띵곡이에요. 요즘 사람인가 봐요. 맞네. 젊으신 분인가 봐.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답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미로서 나만 알고 싶은 방탄소년단의 숨은 명곡은? 입니다. 사실 뭐 많이 다 유명해가지고 숨은 명곡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방탄소년단의 숨은 명곡이 혹지는 있으세요? 와, 이거 어렵네요. 20명곡이요. 숨은 명곡이요. 그래도 그 웨일리언 52 되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너무 잘 방탄소년단스럽게 풀어낸 곡이 아닌가.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좋은 노래예요. 그 웨일리언 52 저희 제목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네.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좋은 20명곡이죠. 맞죠. 찐디 있어요? 저도 숨은 명곡이 있어요. 뭐예요? 그 방탄소년단 앨범 중에 제이홉의 마마라고 있어요. 아니, 이걸 이야기한다고? 헤이 맘마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할 때 저는 옆에서 홉씨가 그 무대 준비를 하고 그 구상을 하는 걸 다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나요. 나는 뒤에 뭐 성가대 100명이 왔으면 좋겠고 그분들과 다 이렇게 같이 춤추면서 뭐 하고 싶다라는 그걸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무대를 봤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홉디 정정하겠습니다. 어웨이크로 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믿는 게 아니야.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버텨보는 걸. 자 그만 버티고 자 그럼 다음 이제 아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저분들 읽어볼까요? 네, 홉씨부터 하시죠. 오, 이 노래 진짜 바다. 바다. 야, 바다를 바다 진짜 아는- 숨었죠. 너무 숨어 있죠. 너무. 얘는 그 이건 뭐 안 찾아주면 몰라요. 온라인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노래는 진짜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서 꽁꽁 숨은 히든곡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꽁꽁 숨겨져 있는 진짜 숨은 명곡. 꿈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바다는 사막 같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메시지와 철학적인 가사가 마음을 울려서 듣다 보면 울컥하게 되는 정말 띵곡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좋죠, 바다는. 바다 좋아요. 근데 바다는 아니, 노래가 기억이 나세요? 저한테도 숨겨져 있어요. 그거 아니야? 희망이 있는 곳엔 있네.
왜냐면 있는 곳에 얘가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잘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녹음했을 때 기억만 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도 한번 끝나고 들어봐야겠네요. 네, 어떤 곡이었는지. 저는 둘셋 그래도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아. 둘셋을 얘기하고 싶은데 둘셋이에요. 이 노래는 팬들을 향한 BTS의 진심이 가득 담겨 있어서 그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너무 소중해서 혼자만 알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저도 뭐 공감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저희가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치, 뭐 그치. 아직 그 좀 일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너무 그 오랫동안 활동한 시기도 아니었고 이랬어가지고 딱 그때가 과도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몇 노래라고 번이죠? 생각해서 둘셋 괜찮아. 왜 마무리? 제가 얼마 전에 둘셋 다 믿어. 아 이게 가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되짚어 봐야 돼요. 아니 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맞아요. 많은 가사들을 하나? 제가 그 사실 그 암기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네. 예능을 나갔어요. 이제 저도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죠, 네. 예능을 나갔는데 춤을 추면은 고기를 한 점 주겠대요. 다이너마이트를 쳐달라고 해서 네. 다이너마이트를 그래도 잠깐이라도 추려고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쥐. 네. 아, 그래서 안무 영상 보고 했어요. 끝나고 오늘 남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 거 해주시죠. Heartbeat. 아 이것도 좋죠. 야, Heartbeat은 진짜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제 군대 선임도 BTS 진짜 좋아했는데 오. 이 노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매력적인 저음으로 시작해서 후렴 부분까지 게임 OST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들으면 전부 입덕할 것 같아 숨기고 싶다. 오히려 숨기고 싶대요. 근데 이거 저도 게임 OST로 알고 있는데 네. 무슨 게임? 가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널 만난 거뭐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맞아. 나도- 이유주가 나도- 비전에 한편 내 드라마 같아. 이게 뭐 거의 뭐 10년 전이잖아요. 이건 진짜 오래됐죠. 네, 그래서 게임 뭐... OST 형 기억나요? 뭐 아, 엄청 네. 저 엄청 기억났어요. 이거 엄청 많이 찍었어. 아, 뭐 이거 그거예요. 나 뭐 강아지랑 막 같이 있고. 광현 씨 뭐 그거는 저는 제 옆에 강아지만 있었던 그 기억이. 저는 되게 꼬마 아이였어요. 아 맞아. 네, 4-5살 예, 같이 예. 물총 쏘고 다 뭐 그렇게 각자의 뭔가 맞아요.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저희의 처음 연기였죠, 맞아, 사실. 네. 자, 그럼 저는 So What. 아, 네. 또 이거 진영이 엄청 좋아하지. So what. 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생각이나 기분이 들 때 이 곡을 들으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네.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아 그런 곡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 사실 이기적인 게 아니죠. 그쵸. 예, 소중한 거를 본인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갖고 싶다는 게 이기적은 아니고. 그쵸. 예.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생각이 기분이 들 때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게 또 그렇죠. 콘서트에서 들으면은 너무 신나. 예, 신나면서 그런 마음들을 싹 뭔가 날려버리는 듯한 또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숨은 명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콘서트에서 물 뿌리기 되게 좋은 곡이에요. 바가지를 들고 올까봐. 양동이 형 그 요만한 거 기한장에 있었던 그 빨간 양동이 하나 들고 빨간 양동이. 예, 예. 그거 무거워요. 못 들더라고. 아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 그래? 오케이. 아 그래도 보셨네요. 다 봤지. 아 또 멤버라고 또 나는 감사합니다. 다 봤지. 3화까지 일단은. 자 하나만 더 읽어보시죠. 자 어디에서 왔는지. 와. 난 어디에서 왔는지 왔는지. 이유는 사투리 쓰는 방탄을 나만 알고 싶어서. 이 곡은 방탄소년단이 어쨌건 이 팔도 전 이 그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 나름 서울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 출신이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그쵸. 저기 이제 그 전라도 그치, 그리고 경상도 경상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가니까.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서울 얘기는 없어요. 그치. 맞아요. 서울로 뭐 하나 해주세요. 어디에서 왔는지. 롯데월드가 왔는지. 롯데월드 예, 제가 또 잠실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잠실 예, 출신. 잠실에 롯데월드가 있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남아알고 싶은 숨은 명곡들이 있습니다. 네. 아미들 답변들 역시 재치인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아미로서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안무. 입니다. 이거 네. 이거 안무단장 정 팀장님이 봤을 때 아미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안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네, 좀 참 그 퍼포인데 네. 말 그대로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스테이지를 이동을 하면서 그죠. 그 단상을 이동하면서 그 위에서 춤추고 구성이 좋아요. 네, 내려와서 춤추고 이거를 야 우리가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멋진 안무죠. 단점이 그 단상 없으면 안무를 못 해요. 그렇죠. 그게 너무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행사에서는 사실 하기 힘들고 그쵸. 좀 잘 갖춰진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술자 뭐 팔자 이런 거 있었. 필소 네. 포도 이런 거 있었. 뭐 있었죠. 예.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뭐 우리 찐디는 뭐 아미 마음을 가장 또 잘 아니까. 아미 여러분들 중에 좀 빡센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지 않을까. 저는 아미한테도 빡세고요. 저희한테도 빡세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콘서트에서 온 하면 저는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자 그러면 아미의 답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제가 먼저 얘기를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DNA. DNA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빠바 빠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 안무가 DNA라는 곡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멤버들의 합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 웨이브가 그렇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기억나요 안무?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마지막 랄랄라 기억나요? 또 하면 하지. 그렇지. 뭐 이런. 또 하면 하지. 네. 자 다음 곡. 이 곡도 멋있죠. 블랙스완. 너무 멋있죠. 예, 파워풀한 안무들도 너무 좋은데 블랙스완의 아름다운 몸짓과 방탄의 예술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걸 알게 해준 곡. 블랙스완이라는 곡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좀 많이 도전이었고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Do your thing, do your 네. thing. 너무 좋았죠. 저는 이제 페이크 러브 오프닝부터 미쳤음. 노래의 처절한 분위기가 안무에 그대로 녹아있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못 쉬고 보게 됨. 네. 그럼 이분은 숨을 한 4분 정도 참으시네. 오래 참으시네. 그니까. 네. 페이크 러브가 진짜 멋있긴 해요. 얘도 사실 힘듦의 대명사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안 힘들어 보인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고, 페이크 러브 좋아요. 예, 그리고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되게 태폐적으로. 네, 분위기가 진짜 컨셉이 잘 잡힌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사가 없는 후렴 부분이 가사가 나오는 부분과는 분위기 반전이 생기면서 파워풀하게 쭉쭉 뻗는 시원시원한 안무가 도파민을 터지게 만들고 리듬을 타는 듯한 움직임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유행하는 또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BTS가 맞아요. 그거를 또 재해석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되게 멋지게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제 스스로도 저희 팀이지만 너무 멋진 부분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안무가 일단 너무 잘 나왔고요. 저도 네.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세이미는 안무가 진짜 잘 안무가 나와서 진짜 너무 잘 나왔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이 노래를 네. 체조 경기장에서 처음 무대를 했어요. 맞아. 그때 이 춤 나왔을 때 그 환호성을 맞아. 아직 잊지 못해요. 맞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안무 너무 잘 나왔고, 네. 뭐 모든 박자가 잘 맞았죠. 맞아요. 그럼 저는 그 바로 직전 앨범 I Need You. I Need You. 일단 반바지에 네. 청량한 의상들과 소년미 낭낭한 방탄소년단부터 시작과 동시에 누워서 네. 천천히 일어나면서 대형을 갖추고 결국 엔딩은 칼군무로 끝나는 게 너무 좋음. 나 이때도 생각이 난다. 갑자기 방송할 때가. 누워 있을 때 항상 누워서 시작하는 게 누워서 천장 바라보고 이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활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워 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참 아니주는 여튼 아미 분들에게도 그렇고 저희에게도 그렇고 뭔가 좀 감동적인 그런 안무이지 않나. 야, 저는 이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세요. 안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그래. 요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등골 브레이커. 이거. 이게 방탄소년 모든 곡 안무가 멋지지만 만약 가장 좋아하는 안무를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등골 브레이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골 브레이커를 알아주신 아미는 진짜 찐남이에요. 찐남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그렇죠. 안무잖아요. 완전. 진의 독특하고 엉뚱한 창작 스타일의 멤버들이 모두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이 곡의 안무는 정말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아요. 볼 때마다 배가 아플 정도로 웃게 되고 멤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게 정말 좋아요. 기억나요?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있었던 것 같은데. 걸쳐보는 너의 더리코. 진짜. 이거 뭐 무대도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매직샵. 매직샵에서 네, 했어요. 부산에서 가서도 하고. 진짜 이거는 네. 이걸 무대로 한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 형이 너무 명작을 만들어줬다 생각해. 다시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창작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요? 네, 다시는 하지. 이번 앨범에 그거 있나 안무? 없어요. 진영의 유일한 퍼포곡은 참치야?
참치가 어때서요? 저는 뭐 여튼 뭐 네네. 춤을 추는 진영이든 춤을 안 추는 진영이든 다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네. 나중에 등골 브레이커 같은 걸작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멤버들이 따라와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때는 이제 다 순수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근육 조심하세요. 근육 애들. 아이들 근육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함부로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네. 역시 방탄의 안무는 다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출 때는 좀 그쵸. 힘들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만큼 멋진 안무를 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시간 문자 왔어요. 오. 자, 정호석과 아이들 중에 석진이 동생 중 맞이. 뭔 소리야 이게? 너무 약간 이과 방식이다. 문과에 가깝다. 아, 그런가? 저건 제가 봤을 때 예체능에 가까워요. 저거는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너무 약간 수리 영역인데 나한테는. 네, 여튼 질문 읽어주세요. 네, 아미로서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안무는 마이크 드롭. 자,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무대에서 추구했던 퍼포먼스와 음악의 멋들어짐이 잘 표현되었다. 네, 마이크 드롭도 정말 멋있는 곡이었죠. 너무 네, 멋있죠. 닉네임 또 오셨어요. 초코. 초코. 아미로서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안무는 달려라 방탄. 안무가 맛있다. 요즘 또 맛있다라는 또 맛있다. 표현을 네. 많이 쓰는 것 몇 년 같아요. 전부터 뭐 운동하면 뭐 맛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막 아. You're eight 막 이러던데. 뭐 그래? 찢었다 막 이런 거를 eight가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너 찢었다 이런 걸 막 eight 막 이러던데. 그래? 네, 그래서 막 맛있다 이런 표현이. 맛있다 표현이 전 야, 세계죠. 맛있다. 오이시. 일본어로. 우마이. 우마이구나. 중국어 뭐였죠? 하우츠. 뭐 또 다 나와 뭐. 네, 자 타이틀곡 20명과 안무까지 살펴봤는데 덥다. 그 다음 질문이 뭘지 궁금한데요. 네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미로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입니다. 이건 많이 궁금하네요. 어떤 공연에 와보고 싶은지. 자, 찐디는 혹시 기억에 남는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했지 우리가.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 레드불렛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또 머스터도 있어요, 형. 막 이러면서 막 드르르르르 막 총 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로즈볼. 이 기억에 남는데 네네네. 되게 넓잖아요. 원래 그 스타디움 다 위로 이렇게 네. 있는데 거기는 위로 안 돼 있고 맞아, 되게 맞아. 넓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렇게 넓은 데를 내가 이렇게 처음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로즈볼이 저희가 아마 그 미국 스타디움 처음이었죠. 그쵸. 그래서 아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진짜 일단 스케일이 너무 달랐고, 뭔가 이 그 공연장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쭉 뭔가 이렇게 펴져 있어가지고 부채꼴 모양으로. 맞아요. 그게 진짜 멋있었던 기억이었고, 저는 우리가 처음 주경기장,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스타디움, 첫 스타디움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남고, 그게 아마 아이돌 곡으로 오프닝을 했던. 맞아요. 네, 저도 기억나요. 무대였던 것 같은데. 조금 쌀쌀했던 날씨에 맞아. 빠빠빠빠빠빠 리허설하면서. 맞아. 옷도 맞아요. 기억나. 약간 그 블링블링 해가지고 반짝반짝. 맞아요. 그러면 아미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2014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2 더 레드불렛, 이게 제목이래요. 자, 더 레드불렛이죠. 그쵸. 나 왜 그때 아미가 아니었을까 항상 후회한다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 컴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요. 사실 진짜 잊을 수가 없죠. 그죠. 지민이의 뭐 내가 누구도 있고 내가 누구 그때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이 강박감이 좀 있으니까. 네, 지민이도 뭔가 이 전사의 마인드로 뭔가 그렇죠. 지민이 전사였어요 그때. 항상 나시 입고 다니고. 스파르타 방식으로 약간 맞아요. 그 뭐 다양하게 우리의 좀 치기 어린 여러 그 가지의 그 시기였죠. 시절에, 그리고 욕망과 야망, 뭔가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진짜 기네요. 그러니까요. 2014 BTS 라이브 트릴러지 에피소드 2 더 레드불렛. 지금 호비 씨 투어하는 거 이름이 뭐예요? 호브 언더 스테이지요. 호브 언더 스테이지. 간단하네. 네. 저는 달려라 석진이요. 진짜요? 진짜요? 런 석진이야? 네. 와, 저 진짜 달려라 석진이에요. 근데 멋있다. 뭔가 그 되게 심플한데 임팩트 있다, 형. 네, 그 지금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달려라 석진의 마지막을 네. 이제 이어받는. 그거를 이제 딱 투어로 도는 거구나. 그 요, 개념이. 세계관이 특별하네. 그렇게 또 세계관을 만드는 우리 네. 진영 공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뭐 다음 거.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입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가장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2019년에 서울에서 열린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이에요. 이 콘서트는 단순한 투어가 마지막이 아니라 Love Yourself라는 하나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공연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너무 벅찼고 축제이자 이별처럼 느껴졌어요. 그쵸, 이게 사실 Love Yourself, 뭐 Love Myself
그리고 뭐 Speak Yourself 다 너무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제가- 메시지였고 사람들에게도 너무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즐기게 해줬고 느끼게 해줬고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또 남주기 울었잖아. 그죠. 이게 우리 마지막 투어 아니었나요? 맞아 파이널은 네, 그 주경기장에서 이게 마지막 투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 네. 뭐 하나씩만 더 읽을까요? 좋습니다. 예, 되게 아쉬웠던 BTS Map of the Soul 1, 그러니까 ONE. 이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맵솔 수록곡을 전부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죠. 정규였잖아요. 그쵸. 앨범이 그리고 이때 좀 각 잡고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그쵸. 좀 세계적으로 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스타디움으로.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보여드렸던 각자 개인 무대도 준비한 게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뭐 이제서야 말하지만은 이고 곡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고였죠. 이고 곡을 관객석에서 등장하자. 막 그런 연출까지. 아, 연출까지 되게 다양했었구나. 연출도 되게 다양했어요. 우리 막 산 막 있고 막 기억나요? 온 할 때? 아니요. 그래요? 왜냐면 무대를 네. 안 했으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그런- 안 네. 했으니까 준비는 했지만 맞아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 가지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공연인데 참 아쉽죠. 네, 아쉽죠. 저는 근데 이 공연도 되게 재밌었어요. BTS Live Trilogy Episode 3 The Wings Tour. 윙스 투어를 되게 길게 했잖아요. 윙스 투어도. 그래서 윙스 투어 재밌었는데 저는 꼭 BTS 윙스 투어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아미가 된 건 조금 늦은 시기였는데 윙즈 투어면 빠른 겁니다. 빠르지. 네, 거의 뭐 7, 8년 전이니까. 그치. 그때는 이미 그 시절에 방탄소년단을 직접 느낄 기회가 없었다는 게 늘 아쉬웠어요. 특히 윙즈 앨범은 방탄의 예술성과 메시지 그리고 개개인의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어서 그 무대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의 개인 무대들이 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개인 무대를 처음 하는 투어였었고 아 그런가? 그렇죠. 예, 형 어웨이크하고 뭐 나 마마하고 헤이 맘마. 그리고 뭐 정국이 비긴, 지민이 라이, 뭐 리플렉션, 와 재밌었는데. 피아노 그리고 태영이 뭐냐? 그 막 말 뭐라 하는 거 스티그마! 있잖아. 아 스티그마. 스티그마. 그래. 아. 그 중간에 말 뭐라 하는 거 있잖아. 야 잘 생각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가슴이 뜨거워지네 갑자기 또 스티그마. 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연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는 만큼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미들의 함성 소리가 저희에게는 무척 또 힘이 났기 때문에 공연장에 가면 정말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매번 공연마다 참 재밌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네, 했어요. 자 닉네임 3차원 주인장. 아, 3차원 주인장. 네, 아미로서 시간을 내준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아니지만 첫 쇼케이스를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촌티가 팍팍 날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성장을 했구나를 실감해보고 싶어요. 뭐 멤버들이 보내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첫 쇼케이스가 뭐지? 우리 그건가? 노멀드림 첫 쇼케이스 저희 아 농월드림 첫 쇼케이스. 일지아 투어. 그때 아주 기합이 빡빡 들어가 있었죠. 그쵸, 그 그때. M 카운트다운 하기 전날. 전날이지. 네. M 카운트도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그쵸. 예. 아 근데 진짜 와 생생하다. 자 그럼 이제 공연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 아메에게 묻고 싶은 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바로 다시 해줬으면 하는 방탄소년단의 자체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진짜 12년 동안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자, 어떤 답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방탄 로그. 네. 덤덤하게 일상을 얘기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그립다. 야, 이거 야, 뭐 블로그 일주일에 한 살아있어요? 번씩 찍었죠. 블로그요? 글쎄요. 지금 블로그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누가 거기 삭제 막- 안 한 이상? 네, 뭐 사운드 클라우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막 올리고. 밥하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이거 본보야지. 본보야지. 예,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누구의 도움 없이 7명에서 여행하면서 힐링하는 모습을 보는 내가 더 행복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보야지 되게 좋아합니다. 전 싫어해요. 그래요? 약간 나 뭔 느낌인지 알아. 제가 유일하게 여행을 안 좋아하는 멤버잖아요. 아, 그치. 맞아.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행에 대해 무지하니까 네.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중에 본보야지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 많은 멤버들한테 오해가 있는 유럽? 제일 첫 번째 첫 번째 본보야지. 본보야지. 예. 이거? 나는 이하를 안 했는데 네. 모든 멤버들한테 이하가 돼버렸어. 그때는 네. 참 날 것 그 자체였고 맞아요, 우리 그랬죠. 뭐 캠핑카에서도 막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리고 뭐 달려라 방탄 그저 계속 달려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 달려라 방탄 콘텐츠는 야 이것도 진짜 많이 찍었어. 아, 진짜 많이 찍었죠. 네. 형이 뭐 지금 물론 달려라 석진을 또 재밌게 잘 찍어주고 있지만은 이거 나갈 때 이 라디오가 나갈 때쯤엔 달려라 석진도 끝났어요. 아 아쉽네요. 시즌 2 한번 해야죠. 시즌 2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던데. 제가 시즌 2로 하면 방탄 활동을 못 해요. 형 내가 볼 때는 이 달려라 석진은요. 네. 형 40대, 50대, 60대를 채워줄 굉장히 노후 프로젝트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11월부터 네. 달려라 호석으로 이어받을 줄 알았어요. 야, 이 형 정말 달려라 호석이요. 네, 그렇게 해서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바꾸죠. 누워라 호석, 뭐 누워라 호석. 걸어라 호석, 뭐 먹어라 호석. 진짜 그거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예를 들면 먹어라 호석 이런 것처럼 그 컨셉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렇죠. 좀 편한 것 같아요. 누가 함께 먹는 건가요? 뭐 아마 BTS 멤버들이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족구. 제대 후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함. 노답 삼형제 과연. 족구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많이 했네. 훈련병이 없을 때를 이제 공반기라고 그렇죠, 공반기라고 하는데 하죠. 네. 그때는 뭐 크게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조교들은 뭐 네. 휴가 나가고 인원수도 네. 적고 이러니까 그때 다들 뭐 저녁 먹고 네, 네. 족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혹시 안 했어요? 저는 족구는 많이 못했고 축구를 오히려 좀 많이 했죠. 아 축구. 네, 저는 진짜 사실 구기 종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어떻게든 하긴 하더라고요. 족구 뭐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들끼리 또 3대 4로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들을 했는데 호피는 혹시 기억나는 콘텐츠 명장면이 있나요? 아 콘텐츠 명장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달려라 방탄을 좀 그렇죠. 많이 했으니까 아마 마지막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달려라 방탄 마지막 촬영인데 우리가 비눗물에서 아 여기서 했잖아요. 이 스튜디오. 여기 있던 것 같은데 찼어요. 네. 찼는데 제가 그 골대 앞에서 공을 탁 막았는데 그 골대 앞에 지민이가 있었는데 지민이 머리 맞고 다시 그게 골로 들어가서 그 장면이 맞아, 있는데 맞아. 지미가 한 골도 못 넣었다가 거기서 거기로 그 머리 맞고 넣은 거예요. 아 그치. 저는 그 장면이 뭐 어떻게 뭐 막 그렇게 쇼폼 내리다가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와 진짜 나는 우리 컨텐츠지만 이렇게 웃길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예,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저도 결국에는 뭐 사실 달려라 방탄을 제일 많이 찍었으니까 달려라 방탄 중에서 네. 가장 초반에 했던 그 무슨 축구장 같은 데서 저희가 릴레이로 제 달려라 석진 PD님이 네. 까나리였나 간장이었나 그거를 드셨잖아요. 맞아. 예,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게 거의 처음 시작의 그런 부분이었죠. 맞아요, 우리 맞아요. 쩔어 때였으니까. 또 실시간 문자가 또 도착했다고 합니다. 본보야지가 하고 싶다 닉네임입니다. 네. 아미로서 이건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탄소년단 자체 콘텐츠는 본보야지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려라 방탄도요. 못했던 체험들도 너무 많고 여러 직업들의 경험이나 게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제발 이쁜데 오로라 보고 싶습니다. 오로라가 저기 북유럽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로라 그냥 유튜브 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T세요? T세요? 네. 아니 본보야지로 보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보는 게 더 빠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오로라 검색하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실시간 문자까지 와서 답변을 이렇게 봤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할 때 좋은 콘텐츠들로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체 콘텐츠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질문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다음 질문은 아미로서 가장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유행어입니다. 유행어라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제가 생각하는 유행어는 이게 아닐까 싶은데 라지벌랄라 뭐 이런 거. 라지벌랄라. 우리만 아는 그리고 팬들만 아는 유행어. 근데 유행어라기는 그렇고 뭔가 신조어죠. 이런 신조어. 그렇죠, 신조어죠. 네. 둘셋 방탄 이게 좀 그래도 유명하지 않나요? 네, 저는 둘셋 방탄이 그나마 좀 유명할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나네. 누가 뭐 남준이가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형이 대답이요. 윙가디움 레비옵사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 진짜 배꼽 잡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뭐 윙가디움 레비로사 막 이러면서 막 태영이는 무슨 뭐 도라르방에 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웃겨요. 네. 뭐. 그러면 아미 여러분들의 답을 한번 보죠. 있네요. 둘셋 둘셋 방탄.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많네. 오한치. 오한치. 방탄 이런 것도 사실 유행어 중에 하나고. 그죠. 이건 뭐예요? 인터내셔널. 이거 저희 그거잖아요. 본보야지 가가지고
그 좋다는 거는 다 그냥 앞에다 갖다 박아가지고 인터내셔널 팝케이 센세이션 선샤인 레인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쉬림프 BTS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BTS 앞에 뭐 이렇게 좀 잘 나간다 이런 걸 붙이기 위해 인터내셔널 K-팝 센세이션 선샤인 레인보우까지 원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누군가 트래디셔널 붙이고 도대체 USB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누군가 USB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USB 붙이자 했는데 미치겠다. 그 밥 먹으러 갔는데 새우가 맛있었어요. 그래서 야 쉬림프도 붙이자 해가지고 쉬림프까지 붙여서 마지막으로 이제 BTS까지 해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한 걸로 전 기억을 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일단 아포방포 아미 포에버 방포탄 포에버잖아요. 그죠. 예. 월드와이드 핸섬. 월드와이드 핸섬 유명해요. 아, 월드와이드 핸섬도 유명하죠. I'm your home, you're my home, I'm J-Hop도 유명해요. 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죠. 만들기 잘했다. 월드와이드 핸섬 이게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에. 왜냐면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도 아는 채 해야 에, 되잖아요. 에, 근데 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에. 그래도 월드와이드 핸섬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보라해. 보라해가 이걸 엄청 까먹었네. 그래요. 야 우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돌아가서. 아 뭐가 좀 있네. 우함 사바는 뭐예요? 우리가 함께라면 사막도 바다가 된다는 뜻. 윈즈 파이널 슬로건 문구래요. 기억을 해야죠 형님. 난 알고 있었는데. 기억나요. 갑자기. 역시 라지벌랄라 라지벌랄라이네요. 라지벌랄라. 이런 건 사실 잊을 수가 없죠. 뭔가 이 생각보다 저희가 참 많은 말들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아미들에게 문답을 받아봤는데 네. 저희도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네. 다음 문답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작은 것들을 위한 시입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언덕너여 사관계 섞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 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지킬 거야 말하기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Oh my my I need it all my life 그 전부 함께 하고 싶어
1부 끝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왔습니다. 네, 홉디 씨 1부에 이렇게 아미들에게 문답을 받아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또 가지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도 이렇게 좀 꺼내주시고 네네. 뭔가 이 12년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되짚어 되돌아보는 주시는 시간. 게 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예. 우리 찐디도 아미들이 보내준 답변 뭐 좀 많이 뭐 맞추셨나요? 저는 좀 맞췄죠. 제가 그쵸? 또 아미 자랄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미 자랄. 아미 자랄이어서 이제 다시 2부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문답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네네. 아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방송 무대입니다. 아, 음방. 네, 저희가 진짜 정말 농담 아니라 정말 많은 무대를 했잖아요. 무대 많이 했죠. 진짜 거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저부터 해볼까요? 나 한번 해보시죠. 음방 뭐 물론 한국 음방도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았고 그랬는데 작은 시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시. 네, 작은 시에서 거기서 SNL을 갔는데 보이 윌럽과 그리고 마이크 드롭 무대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활동 자체가 재밌었어요. 네, 그 작은 시 시도. 활동이 저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고 뭔가 좀 편했고 그리고 뭔가 즐기면서 했고 한참 또 투어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빌보드 무대로 시작하면서 그런 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서 작은 시의 첫 프로모션이었던 그 SNL 무대가 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저는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저희가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아이돌 하고 막 홉시 막 춤 막 너무 잘하죠. 맞아 하면서 네. 했잖아요. 정국 지민 그리고 저 이렇게 막 맞아요. 하고 세면서 아이돌 먼저 하고 따단한 아이돌하고 아, 그때가 뭔가 제대로 국악 버전이었잖아요. 그런 걸 약간 좀 저쪽 어디냐 저 올림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아요. 자 아미들의 답변 한번 궁금한데 읽어볼게요. 나오네요. 바로 있네요. 네, 아이돌 2018 MMA 멜론 뮤직 어워드 한국 전통 무용과 방탄소년단의 퍼포먼스를 절묘하게 연결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K 아이덴티티의 정점을 보여줌. 너무 멋진 그거죠. 네. 네, 하트 소년단이 있네요. 음. 보통 막방에 하트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음반 보고 있으면 귀여워요, 이것도. 맞아요. 맞아. 이 마지막에 꼭 하트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하트를 했어. 난 기억나는 게 고민보다 고. 맞아요. 이거. 뭐 여기다가도 넣고 막 엄청 많이 했었어. 맞아요. 하트 안경도 쓰고. 예. 또 뭘 한번 읽어볼까? 뭐 이런 것도 의미 있죠. 뮤직뱅크 for Youth. 이거는 아마 저희가 좀 연차가 그래도 차가지고. 좀 많이 차서 마지막 그 Yet to Come 맞아요, 그 앨범을 맞아요. 내면서 음방을 돌았던 건데 격하게 추는 춤도 멋있지만은 우리 7 멤버가 서로 눈빛 주고 받으며 편안하게 웃으면서 부른 무대가 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무대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군대에서 공짜잖아요. 그리고 이게 군대에서 공짜 무대라. 그리고 그때쯤에는 꼭 선임들이 그 방송을 틀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항상 그게 특집이었거든. 틀면 이제 뒤쪽에 이제 막 보면서 막 선임들이 야 호석이 야 멋있다 이러면서 맞아요. 네, 그랬었던. 저희 후임들이 보면서 이거 진짜 형이에요? 맞아. 이러면서. 그런 말도 안 맞아. 하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다른데 무조건 정말 이렇게 답변들을 보니까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무대 준비하면서 우리 아미가 좋아할 생각에 준비를 진짜 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좋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어이? 다음 질문은 아미로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한 줄로 아미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입니다. 오. 어떤 답변이 왔을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봄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명곡이에요. 그쵸. 이 첫 소절부터가 맞아요. 우리 남준이가 하드캐리를 해요. 기가 막혀요. 예. DNA 어.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담 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죠. DNA.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저희는 영원히 맞습니다. 함께입니다. 또 뭐 있지? 잠시 이거 좋아요. 매번 같은 하루들 중에 너를 만날 때 가장 난 행복해. 매번 다른 일상들 속에 너란 사람은 내게 가장 특별해. 좋죠. 저는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가사를 좋아해요. 진짜. 우리 노래 가사로 이렇게 마음을 좀 전달해 주니까 좀 따뜻한 마음이 진짜 네. 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좋은 가사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 네. 홉디나 아미에게 전하고 싶은 가사가 있으신가요? 전하고 싶은 가사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방금 이런 안에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소우주 가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우주 좋죠. 노래도 너무 좋고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칠흑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네. 그러니까 뭔가 밤에 빛나는 그 별빛 자체가 우리가 서로가 본 빛인데 그게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너무 와닿고. 맞죠, 맞죠. 예, 예, 예. 저는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해요. 노래도 좋아하고 그 가사도 좋아해요. 형은 뭐 있어요? 찐디는? 저는 둘셋 여기에 나와 있는 가사는 아닌데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나쁜 기억을 되게 빨리 잊는 사람으로서 뭐 좋은 기억도 빨리 잊어서 문제긴 하지만 나쁜 기억을 빨리 잊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말 같아가지고 나쁜 일 있으면 빨리 풀훌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있고. 최근에 뭐 느꼈던 뭐 좀 빨리 잊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나요? 아 최근에 항상 좋은 일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잊고 싶은 기억은 없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된 거죠, 형. 네, 가사 하나로 이렇게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 질문이 나왔네요. 아미가 되어버린 이유. AKA 방탄소년단에게 입덕하게 된 네. 이유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미가 되었는지 늘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미가 된 이유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사연 첫 번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방탄소년단의 테이크 2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찾아봤어요. 그 전까지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잘 몰랐고 딱 버터랑 다이너마이트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쵸? 사실 유명하니까. 그죠.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방탄 노래를 30곡 넘게 들었어요. 한 곡 한 곡 전부 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미가 됐답니다. 와, 오, 네, 공감이 고맙네요. 되네요. 네. 네, 테이크 2 노래 너무 좋죠. 맞아요. 우리 가사 왜 다 모르냐? 네, 자기 파트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거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는데 제 룸메이트가 엄청난 방탄소년단 팬이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달려라 방탄을 틀어놓고 저녁마다 빨간색 마이크는 누구 거게 하고 퀴즈를 내곤 했죠. 틀리면 계속 물어보고 멤버 얼굴 외우게 만들고 목소리도 구분하라고 시키고 진짜 덕질을 공부처럼 시켰어요. 처음에 그냥 웃기고 귀찮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멤버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고 달방을 먼저 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은 룸메이트보다 먼저 이건 정국이야 하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들었고 이젠 제가 먼저 콘서트 영상 보고 앨범 찾아 듣고 신곡 나오면 설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 방탄소년단 그렇게 제 일상에 스며들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룸메이트 덕분에 만난 방탄 그리고 방탄 덕분에 더 즐거웠던 그 시절이 참 고맙고 그리워요. 그렇죠. 이게 뭔가 또 이 좋아하는 취미 자체가 네.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옆에 주변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은 뭔가 나도 한번 뭘 좋아하는지 관심 갖게 되고 맞아요. 그러다가 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이게 같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익숙해지면 좋아하게 돼요. 그니까 맞아. 예, 자주 보다 보니까 정가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그래서 이 주입식이 필요한 예, 거야.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이홉한테 네. 나 잘생겼어라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오케이. 잘생겼어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보다 보니 잘생겼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형은 실제로 잘생겼으니까. 근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 딱히 부정은 하지 않을게요. 네네네. 자 마지막 사연 한번 읽어보시죠. 노래가 좋아서 듣다가 이걸 부른 사람들은 누굴까 찾아보다가 잘 부르네, 잘생겼다. 근데 춤은 더 기깔나게 추네. 근데 또 웃겨. 하지만 진지해. 정신 차려보니 아미 8년차가 되어버린. 8년 전 진짜 야 기시네요. 이게 그쵸. 항상 그 입덕을 할 때 어느 한 순간에 포인트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 입덕 포인트가 네, 있어요. 노래를 듣다 보는 것도 있고 뭐 진짜 스쳐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형이 뭐 광고하는 어떤 사진을 보다 야 누구야 잘생겼네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참 뭔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 뭐 하나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말은 즉슨 다재다능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잘 퍼져 좀, 있어서 고루고루. 좀 집중해서 좀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타고 좋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뭐 지금 입덕해 있는 거 있어요? 입덕해 있는 거요? 어려운 질문인데? 나 이런 질문 진짜 형은 있어요? 저요? 어려운데요. 아니 어려운 질문 내가 들으니까 또 어렵네. 아니 이게 또 형은 뭐 게임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게임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전 뭐 그 게임을 깊게 파진 않고 그냥 재미로 하는 영역. 저는 요즘 뭐 굳이 말한다면은 뷰티나 관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뷰티나 관리. 네, 뭔가 좋은 피부를 가꾸면서 네. 확실히 30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좀
끌어올려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리나 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운동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연예인으로서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오래 활동을 하고 하려면은 나에 대한 그 자기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가끔 러닝 하거든요. 네, 밖에 나가가지고 날씨가 네. 좋으니까 네. 네, 러닝 하다 보면 기분도 좋고 좀 상쾌해지고. 또 러닝 와일드 들으면서 또 러닝 하세요? 그거를 안 들었는데 오늘부터 들으려고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취미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들 너무 고마운 사연들이고요. 이렇게 아미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미가 되어가는 과정 듣는 것도 재미가 있었는데 그럼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다음 질문은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직접 겪었던 에피소드예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연 첫 번째입니다. 입덕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위내시경 수면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내시경 들어가기 전 너무 긴장돼서 그때 당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내시경이 끝나고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던 중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름을 덕분에 이제 다 알았고 까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시경 직후에 깨기 전까지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국, BTS를 무한 반복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웃긴 에피소드네요. 내시경을 할 때 그쵸, 내시경 사실 본인의 정신이 아니니까 뭐 그렇죠.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죠. 네. 맞아요. 저도 슬슬 내시경 해야 되는데 내시경 건강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난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했지. 저도 그때쯤에 했어요. 군대 그럼 이제 전역할 할 때 때쯤 됐네. 했으니까 이제 할 때 된 거죠. 예. 네. 자, 사연 2입니다. 한 번은 교실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물건 숨기는 걸 좋아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14살이었는데 결국 찾는 유일한 방법은 벨소리를 울리는 거였는데 웃긴 건 그때 제 휴대폰 벨소리가 라지벌랄라 리믹스였다는 거예요. 라지벌랄라 이거 리믹스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교실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라지벌랄라 다들 빵 터졌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결국 핸드폰은 찾았답니다. 네. 라지벌랄라 우리 이걸로 노래 만들라 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기억나요? 쓸데없는 짓이었죠, 자 이게. 갑자기 윤기 제이홉 형이 씨가 뭐 비트 만든다 해가지고. 아 내가 했나? 아 네. 내가 맞다. 근데 그때 지민이가 무슨 패드를 들고 있었는데 맞아요. 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악기 치고 막 이랬죠. 맞아요. 아, 참 똥땅똥땅 그런 하면서. 귀여운 기억이 있었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 길을 걷다가 어떤 여자분 가방에서 RJ 인형이 보였는데 저도 쿠키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서로 보고 웃었고 같은 버스에 타서 BTS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5년째 베스트 프렌드. 아, 이런 그런 운명적인 경우도 있네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그쵸. 그 사람도 하고 있으면은 되게 약간 그런 게 좀 있겠죠. 인형들이 귀여우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기안장이라는 곳에서 가방을 항상 메고 다녔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RJ였나 RK였나 그 인형을 붙이고 다녔어요. 네. 근데 그걸 만약에 똑같이 붙이고 다닌 사람을 마주친다면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자,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프로그래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생을 다루는 테스트 코드를 짜는 연습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저는 제 학생 이름들을 BTS 멤버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고요? 랜덤한 테스트 이름 짓는 게 은근히 어렵고 A, B, C, D, E, F, G 같은 이름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꽤 즐기고 있었죠. 그런데 한 동료 훈련생이 저한테 오더니 학생을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코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코드의 학생 이름이 박지민 그대로였던 거예요. 급하게 바꿀 시간도 없이 저는 그대로 코드를 보여주고 실행하고 설명까지 해야 했어요. 겉으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으악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심지어 그날 입고 간 옷이 BTS 후드였어요. 와, 진짜 그냥 제발 그 동료가 BTS를 모르는 사람이었길 바랄 뿐이에요. 이제 저는 이게 궁금하긴 해요. 일코라고 하죠. 일반인 네. 코스프레. 네네네. 팬이 아닌 척하는 네. 그런 느낌. 네네. 근데 저는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저는 항상 밝히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일코를 하는 마음을 저는 잘 모르겠어서. 호비 씨는 아세요? 그쵸, 본인만 좋아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로 있을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나의 이런 되게 부분들을 뭔가 보여준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마찰이 일어날 수도 그쵸, 있고 뭐 그럴까봐. 뭔가 약간 민망한 부분들도 있을 수 네. 있는 거고. 자, 뭔가 사연을 읽는데 귀여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저희로 인해 뭔가 소소하게 이뤄지는 해프닝들이 재미있네요. 그럼 네. 또 다른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앞에 질문과는 좀 다르게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읽어보시죠. 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저는 인생에서 꽤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콘서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아미들이 BTS가 나를 구해줬어요 같은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런 글들을 보고 나니 BTS가 어떤 사람들일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19년 8월 처음으로 BTS의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노래 가사와 메시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낙원이라는 곡을 듣고 가사를 읽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서 딱 하고 깨달음이 일었어요. 그 노래 덕분에 작은 꿈도 큰 꿈처럼 소중히 여겨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이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 더 자유롭고 숨 쉴 수 있었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어요. 보통 이제 사실 BTS를 좋아하는 분들에 있어서 그 노래에 대한 부분이 좀 꽤 많다라고 많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에게도 의미가 있죠. 가수인데 맞아요. 그 가수의 곡으로 뭔가 위로를 받고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그것만큼 사실 뜻깊은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택시 기사분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내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좀 그 힘든 시기를 많이 극복해냈고 지금에 다시 이렇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방탄소년단 가사를 보고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티스트에게는 굉장히 큰 칭찬이 아닌가, 제일 좋은 엄청 큰 칭찬이 칭찬이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사연 두 번째입니다. 자, 한국어는 저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 언어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BTS의 노래는 또 노래 이야기네요. 늘 큰 위로가 되어줬어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스프링데이와 둘셋은 오랫동안 제 인생의 생명줄 같은 곡이었어요.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어요. 과연 졸업을 할 수는 있을까 조차 확신할 수 없던 모든 게 불확실한 시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졸업식도 행진도 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때 BTS가 유튜브에서 졸업 축사를 해주고 공연을 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답니다. 상황이 주는 실망감보다 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와 음악이 주는 감동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앨범 B는 제 삶을 구했어요. 그 앨범의 곡들은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이 꽂혔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줬어요. 그들의 음악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었고 그 힘 덕분에 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진짜 BTS가 좋은 일 많이 했네요. 예, 네. 뭐 이게 또 졸업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그 졸업 관련된 걸로 했던 그 컨텐츠. 예, 그 컨텐츠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들, 하는 노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네, 좋은 그쵸. 일이죠. 그리고 그 앨범 자체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냥 그 한 곡 한 곡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감동들이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로 인해 뭔가 위로를 받았던 사연을 읽으니까 위로가 저희한테도 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뭔가 아티스트와 이 팬을 넘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따뜻해지는 마음을 안고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암이라서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사연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행복했던 순간이라서 정말 좀 궁금한데 한번 얼른 들어보시죠. 사연 1. 콘서트 가서 앵콜 타임 기다릴 때 아미들끼리 응원법을 외치며 파도 타기를 하는 순간이 행복합니다. 방탄소년단 사랑해, 아미 사랑해. 저 이 현장에 있었어요. 홉시 공연이었어요. 그래요? 네, 홉시 공연에 네네네. 보통 이제 앵콜 타임 하면은 관심과 주목을 꽤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나가는 거를 권장을 해요. 많은 네. 아티스트들이. 네.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궁금했어요. 네. 왜냐면 그건 어디에도 안 담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영상으로만 볼 수 있고 그쵸. 뭐 어디에 안 담기니까 제가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그 공연할 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그때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고 귀엽게 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도 타기라는 게 진짜 참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막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때가 가장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제가 경험해 봤는데 누군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요. 갑자기? 파도 타기 이러면서 누가 큰 소리를 질러요. 진짜요? 진짜로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 진짜? 그럼 진짜 왼쪽에서 막 진짜 막 이렇게 일어나요. 신기하다.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끝나면 다시 이번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가 또 소리를 질러요. 그럼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와, 진짜 그렇게 그 가더라고요.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누군가 스파이를 심하는 뭐 여튼 팬분들의 이 열정과 이 응원은 정말 상당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사연. 항상 지나가다가도 광고에 보이면 뿌듯하고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칭찬이 나오면 행복하고 아이돌을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얘기하다가도 알고 계시니까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가수의 팬이구나 하는 생각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과 동시대에 살면서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일 매순간 기쁘고 행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BTS라는 팀이 그죠. 이제는 정말 전 연령대 모두 좀 아시는 분들의 그쵸. 팀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했던 행보나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세대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공감을 하고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정말 감사할 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아실까?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쵸. 예, 뉴스 뭐 어디 많이 뭐 나오죠. 저희가 처음으로 뭐 상 받고 이럴 때 빌보드 그쵸. 가서 상 받고 이럴 때 뉴스에도 꽤 많이 나오고 뭐 막- 좋은 효과로 많이 그쵸. 나왔잖아요. 뭐 연설도 엄청 많이 예, 했고 그래서 어른들이 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너무 유명하고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니까 되게 뿌듯한 거죠.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자, 사연 또 다른 걸 읽어보겠습니다. 멤버들이 항상 상을 받을 때면 아미라고 크게 외쳐주곤 하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꼭 내가 상을 받는 것처럼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네. 노래 가사에도 항상 아미를 염두에 두고 쓴 가사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가사들이 너무 예뻐서 방탄을 좋아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를 때 기뻐요. 그쵸. 행복해요 저도. 팬분들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 완성되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와 팬분들은 거의 하나인 거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있으면은 팬분들도 있는 거고 그런 팬분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랑을 받고 했기 때문에 아미라는 말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나와야죠 사실. 네,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게 하나 있네요. 그냥 방탄 덕질하면 매 순간이 행복해요. 좋네요. 네, 깔끔하죠. 예, 깔끔한 사연입니다. 예, 그냥 저- 방탄 덕질하면 행복하다. 저도 제이 없이 덕질할 때 행복합니다. 절 덕질해요? 네, 저 콘서트 다녀왔잖아요. 아, 그럼 덕질한 거지. 네, 덕질했죠. 그럼 나도 갈게요. 아니 오지 마세요. 나도 한번 달려라 덕질 해보게. 나도 나도 한번 파도 타기 느껴보게. 그 홉시 오면은 뭔가 조금 더 긴장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왜요? 뭔가 무대 한번 틀리면 호비 있는 자리 쳐다보면서 나는 이제 피드백을 남기지. 문자 끝나고 형 이런 거. 진짜 최악이다.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싫다. 아니, 농담이고. 아니, 해주세요. 네? 예. 너무 궁금하고 네. 나도 이제 사실 많이 못 봐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BTS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관객석에서 앉아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보고 싶어서 네, 갔어요. BTS 공연이 어떤 느낌인지를 관객석에서 한번 보고 느껴보고 싶고 네. 호비 씨 무대가 진짜 너무 완벽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왜? 해야 되나? 형의 느낌으로 형의 색깔을 잘 표현을 하면 되죠. 제 느낌으로요. 네. 편안하게 가져가고 싶은 네. 그러니까 제가 편안한 거 말고 네. 공연장 분위기 자체를 좀 편안하게 가져가고 그쵸, 싶은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이 있는데 홉씨는 이제 구성부터 너무 알차게 아.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연의 느낌으로 좀 더 네, 했던 보는 것 맛이 같고. 너무 네, 있었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이렇게 뭐. 또 칭찬해 주시니. 홉씨는 모르겠지만 네네. 방 PD님하고 네. 그 제가 최근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홉씨는 투어에 가 있고 네네. 근데 저한테 극찬을 했어요. 그래요? 너무 진짜 공연이 네. 구성이 너무 좋았고 네. 플레이어 본인이 짠 네. 거라는 게 티가 확실히 났다. 그래서 무대 구성 같은 거를 네. 감독이 짠 게 아니라 네. 그 홉씨가 투입된 게 너무 확실히 느껴져서 자기는 너무 뿌듯했고 네. 좋았고 네. 너무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아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형도 이제 공연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이 하고 싶은 거,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맞죠. 그리고 형이 관객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싶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잘 담기면은 너무 형스러운 재밌는 공연이 탄생되지 그래서 않을까. 바쁘겠지만 네. 제 투어도 네. 홉씨가 좀 짜주세요. 예, 제가요? 네. 제가 너무 좋고 잘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닙니다. 홉씨 공연이. 숟가락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예. 겸손 그만 떠세요. 재수 없으니까.
네, 자 이렇게 아미들의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사연을 읽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아미 덕분에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미의 12가지 문답에 대해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저희끼리도 이렇게 사담을 나눴잖아요. 네네네.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아미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라이브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은 물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뭔가 맞습니다. 진솔하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자리도 너무 오랜만이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게 7명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 녹음실 같은데 가서 그죠. 뭐 앉아서 하고 막 이랬잖아요. 되게 옛날에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롭고 보시는 팬분들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진이와 또 이거 호석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6.13을 또 챙겨주고 이런 것들도 맞죠. 되게 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좋아해 수도 주실 것 있고,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 방탄 라디오 자체가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결국 방탄 회식으로 좀 언제부턴가 바뀌어가지고 맞아, 라디오가 회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홉씨랑 하니까 되게 좋네요. 그래요? 괜찮았어요? 네, 좋아요. 프로답게 저는 군대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좀 아마추어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시 프로가 된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또 먼저 전역한 우리 선배 김석진님이 네. 또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전 10개월 됐잖아요. 10개월 네, 혹시 얼마나 됐죠? 딱 반 이제 됐죠. 6개월. 네, 아 6개월 됐죠. 맞네, 나랑 4개월 차이였구나. 저는 진짜 이 시간이 나오니까 전역을 하니까 엄청 빨리 가. 이게 빨리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았다 떠니까 막 10개월 지나가 있고 막. 나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홉씨도 전역하고 안 쉬었죠. 그쵸. 저도 이제 저도 빠르게 전역하고 안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그치. 뭔가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근데 같아요. 뭔가 그만큼 사실 친구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 또 네. 진영은 진영의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아미 분들에게 되게 재밌는 모습과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좀 알려준 것 같고 네네. 저도 뭐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하고 네. 있는 거고 서로가 각자 역할을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미 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네. 그 실시간 문자 있잖아요. 네. 그 문자가 알고 보니 멤버들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미 알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왜냐면 이름, 닉네임 음. 그걸 보고 저는 이건 분명히 멤버 중에 한 명이다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누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음악 나올 때 잠깐 맞춰봤는데 네. 다 틀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멤버인 거는 확실했는데 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은 또 맞힐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홉씨가 보냈으면은 맞췄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홉인지. 어. 왜냐면 너의 말투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가? 막 뭐 했어요, 뿌잉뿌잉 뭐 이런 거 집어넣으니까 그거 하면 너야. 뿌잉뿌잉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뉘앙스가 있어요. 저는 조금 밝고 좀 이모지를 많이 쓰는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있었으면 무조건 저는 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또 멤버들이 또 함께 해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꽉꽉 채워진 또 오늘의 라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끝곡 들려드리면서 라디오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그렇죠. 자 네. 마지막 뭐 그래도 멘트 이런 거 해야죠. 하나 맞춰야죠. 네, 뭐 자, 어떻게 할래요? 가장 그 단순하고 심플하게 네. 아미 사랑합니다. 아포방포. 아포방포. 오케이. 이렇게 할까요? 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미 사랑합니다. 아포방포. 처음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석 세계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I want ill love 난 너에게만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it 우리만이 true love it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아 책에 놀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멎는 게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너만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돌아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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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걱정하지 마